자,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한 6, 7문제 정도 남은 거 해결해 보자고. 자, 474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방정식을 푸는데 얘는 그 전에 거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 뭐가 있냐면 그 전에까지는 문자의 개수만큼 식을 줬단 말이야. 그게 2차가 됐든 1차가 됐든 말이야. 근데 이 식은 지금 이 방정식은 x, y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 녀석을 별 특징 없이 풀었다가는 망한다는 거죠. 왜요? 원칙적으로는 미지수의 개수만큼의 식을 줘야지 우리는 x랑 y의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414번을 이런 문제 같은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이 부정방정식, 즉 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거지. x가 뭐 a일 때 y는 b가 나올 수 있고 x에다가 c를 넣었을 때 만족하는 y는 c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d가 될 수 있는 거지. 한마디로 x와 y에 굉장히 많은 짝꿍, 한마디로 그 한 쌍의 근이 아니라 여러 쌍, 많은 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왜? 식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장치를 하나 줘요. 식을 하나 더 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빼는 대신에 뭘 준다? 이런 특별한 유니크한 특징을 줘버려요. 얘가 말이야, 부정방정식인 건 알겠어. x랑 y에 되게 무수히 많은 값들을 넣었을 때 만족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그런데 정수가 되는 건 그닥 많지 않으니까 한번 잘 찾아봐 라고 꼭 이렇게 특별한 장치를 걸어줘요. 정수 xy를 구해라 라든가 또는 자연수 xy를 구해라 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장치도 확인했고 이 녀석이 조금 제한점을 뒀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x와 y에 섞여 놓은 방정식 얘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 머리를 굴려보자고요. 우리가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정수를 이용하는 거, 자연수가 나오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항이 몇 개? 4개. 그치? 4개인데 나 얘 좀 인수분해를 해볼까? 왜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두 개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나 뭔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래서 호기롭게 도전을 하는 거야. 나 얘랑 일단 좀 묶어보자. 얼마? x는 y x로 묶으면 y 플러스 4. 그럼 난 얘를 좀 2로,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이제 y가 나오는데, 아무리 해도 이 마이너스 9는 9의 약수가 2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네. 얘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조작을 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굽히지 말고 끝까지 그 항 4개짜리를 인수분해하는 거, 2개씩 매칭을 시켜서 인수분해하는 그 꼴로 굳건히 가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들어있는 게 y 플러스 4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 안에 y 플러스 4를 적어줘야 됩니다. 아, 선생님 그럼 얘랑 틀리잖아요. 위의 식이랑.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잘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2와 2고 마이너스 8이니까 위식이 되려면 얼마가 부족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부족해요. 자, 일단 이렇게 적어놓으면 위식과 아래식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가능한 식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만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x 빼기 2로, 즉 무슨 말? y 더하기 4로 묶어내니까 x 빼기 2가 되고요. 나머지 마이너스 2를 이 오른쪽 칸으로 좀 돌려 놓을게요. 옮겨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생각하자. 정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에다가 4를 더하고 정수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하면 여기 당연히 정수가 되겠죠. 얘들아,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1이 되는 건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세트에 의해서 x가 마3, y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세트에 의해서 x는 얼마? 마 5, 그리고 y는 얼마? 1이라는 요 두 해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나 뭐 잘못 풀었나? X. 선생님이 여기 Y와 X를 잘못 봤어요. 그러면 요거 좀 지울게요. 네, 여기 거꾸로 됐네요. Y, X, X. 네. 아주 무의식적으로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네, 정정해 놓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풀겠습니다. 476번. 자, 역시 여기도 x랑 y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만 줬고요. 그리고 어떤 장치를 줬어요? 양의 정수, 즉 얘는 0까지 가능하네요. 아니 그런데 0이 되겠냐고. 그쵸? 왜 안 돼? 이거 분모인데 여기 절대 0이 올 수 없으니까 얘는 한마디로 뭘 준 거야? 얘는 자연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여기에 x랑 y가 양의 정수, 즉 x가 0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좀 분모 좀 없앨게요. 얼마? 양변에 3xy를 좀 곱하자고요. 3xy를 곱하겠습니다. 분모가 싫으니까. 그러면 3y 더하기 3x가 얼마다? xy가 되네요. 이렇게 놓으니까 방금 전 풀었던 식이랑 굉장히 흡사하지 않아요? 3y 플러스 3x 마이너스 xy는 0이라고 놓고 선생님 우리 얘도 어떻게 좀 두 개씩 들어가게 좀 묶어볼까요? 좋아요. 나는 얘로 좀 묶어볼게. 그러면 y로 묶어내면 3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요 오른쪽 칸에도 3 마이너스 x가 들어가게 조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3이 되니까 여기 플러스 3x가 존재하는 항이니까 얼마로 묶어내면 되겠어? 그렇죠. 마이너스 3으로 좀 묶어내면 되겠고 필요 없는 마이너스 9를 없애려면 플러스 9는 0이라고 하면 이제 윗식과 아래식이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3-x 좀 묶을게요. 3-x로 묶어보내면 y-3 그리고 마이너스 9. 요 마이너스 9가 좀 걸리니까 양쪽에 마이너스를 좀 곱할게요. 그럼 얼마? x-3, y-3 이꼴 9라고 좀 꼴보기 싫은 마이너스를 다 없앴어요. 자, x랑 y는 뭐라고요? 자연수예요. 따라서 여기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곱해서 9가 되는 양수, 자연수부터 갈게요. 1, 9, 9, 1, 3, 3 가능하죠? 음수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x, y는 계속 뭐다? 자연수라는 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때요? x가 1일 때 가능하죠? 얼마와 얼마? 4와 그리고 12로 가능합니다. 다음 9, 1 역시 가능하네요. 12 그리고 4 가능합니다. 3, 3도 역시 6과 6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오고 있죠. 자, 마이너스 1 가능해요. 얼마? 2요.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9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 와야 되니까 안 되네요. 역시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도 안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여기는 0, 0이 돼야 되니까 안 되네요. 따라서 우리는 3개의 쌍을 찾아낼 수 있겠고요. 문제에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개수는 3개로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풀게요. 478번.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랍니다.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됩니다. 알파와 베타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모두 정수가 돼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할까? 두근의 합으로 가야겠죠. 왜? 두근의 특징을 언급했으니까. 자,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2m 플러스 2m이 되겠고요.
두근의 곱은 2m-3. 자, 얘는 알파, 베타, m이 들어가는 연립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까요? 네. 그러면 두 식을 좀 어떻게 만들까요? 알파, 베타, m 중에서 없앨 수 있는 문자는 m이겠네요.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빼보자.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알파는 플러스 3이 되고요. 아하! 얘도 어때요? 역시 윗 문제들하고 똑같은 꼴로 가네요. 어떤 특징을 줬어? 알파, 베타라는 문자가 두 개인 방정식 꼴랑 하나 주고, 야, 근데 알파, 베타는 정수야 라고 범위를 확 줄여줬죠. 어떻게? 두 개씩 조작하는, 인수분해하는 조작법으로 가볼게요. 자, 알파와 마이너스 2알파. 왜 계산이 되지? 아, 그렇지. 알파, 베타. 계산되면 안 되는데. 알파, 베타를 이상하게 적었네요. 이렇게요. 자, 알파와 알파로 묶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1 마이너스 베타로 적겠습니다. 자,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옆에 식에도 1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게 조작을 해줘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나오게 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주고요. 마이너스 1이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야 위식과 아래식이 똑같겠죠. 자, 역시 1 마이너스 베타로 좀 묶을게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은 얼마?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갈게요. 기억하자. 알파와 베타는 정수니까 음수, 양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다 존재할 수 있겠죠. 왜? 알파와 베타는 음수도 나올 수 있는 수니까요. 정수니까요. 자, 480번. 역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된대요. 그래요.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모두 정수가 되니까 너무 똑같다. 두 근을 언급했으니까 두 근의 합. 이거 아까 그 문제 아닌가? 다르구나. 그 다음에 두 근의 고. 왜 다른지 알았어. 차수가 달라졌어. 그렇지 여러분들? 자, 요렇게 돼요. 자, 얘네가 모두 정수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알파, 베타, m에 관한 식이 그러니까 방정식이 연립 방정식이 되네요. 우리 얘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 대입할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된다. 그래요. 두 근이 모두 정수가 돼서 이렇게 했는데 문자를 일단 없앨 게 없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얘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는 m을 곱해서도 안 되고 알파를 대입해도 완전 폭망할 것 같고 얘는 이 식 자체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요. 조작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볼까요? 어떻게요? 식을 적고 조작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근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자. 근을 찾아야 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근이 정수가 돼야 되니까. 자, 얘는 반공식이 되네요. 그러면 1분의 반띵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 자, 요 녀석들이 바로 근이 되는데 이 근이 모두 무엇이 돼야 된다 그랬어? 정수가 된다고 했네요. 아이고야. 그러면 정수가 되려면 이 루트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가 얘는 곧 죽어도 제곱수가 돼야 되네요. 자, 제곱수 마이너스 m제곱 2라는 수에서 어떤 실수를 제곱한 걸 빼요. 그게 제곱수가 되려면 나올 수 있는 건 꼴랑 뭐밖에 없어요. 그쵸? 1 있을 수 있고요. 0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조건이 m도 정수라고 했어요. 따라서 m제곱이 2가 되면 어때요?
m은 정수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 요거는 여기가 2-m제곱이 0 되는 건 안 되겠다. 그러면 m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m은 뿔마 1로 결론이 나겠네요. 자, 다시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480번과 478번은 굉장히 전개가 비슷하게 되는 문제예요. 한데 478번은 이 두 개의 방정식에서 충분히 한 문자가 소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480번은 어때? 소거를 할 수가 없어. 대입도 할 수가 없어. 자, 그럴 때는 근본적으로 근이라는 거에 초점을 둬서 근이 정수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 근의 공식으로 근을 실제적으로 찾아서 얘의 행방을 찾아 놓는 거죠. 어떻게? 정수가 나올 수 있게. 이해가죠? 자, 482번 가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여라. 오, 그래요. 482번, 484번도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라.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두 개의 문제의 풀이 방법이 살짝 다르니까 예제를 두 개를 줬겠죠. 똑같으면 안 줬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82번과 84번 한번 문제를 분석해 보자고. 둘 다 x, y에 관한 2차 식이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생김새는 똑같아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내림차순으로 좀 적어볼까요? 좋아요. x제곱 플러스 얘는 2xy 플러스 그 다음에 2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0 이렇게 x에 대하여 내림차순을 좀 적었고요. 두 번째 거는요.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로 묶으니까 2y 플러스 1 아니죠. 2y죠. 2죠. 플러스 2 그리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두 식을 모두 내림차순으로 적어봤어요. 자, 적어보고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적었는데 실수 x를 갖잖아. 근이 x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판별식이 생각나겠죠. 그래서 판별식 D가 어떻게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이 식을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특징이 안 보이는 이 484번부터 한번 판별식으로 가볼게요. 그럼 얘는 반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여기를 2로 묶어내고 여기는 1, 1 이렇게 놓고 판별식 반공식 판별식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y 더하기 1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겠고요.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네요. 전개 계속 할게요. 그럼 양면에 좀 마이너스를 곱해 보니까 와우, 얘는 어때? 이렇게 완벽한 절대 부등식이 나왔네요. 얘들아, y-3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우린 절대 이 녀석이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y-3의 전체 제곱이 0인 거 따라서 y는 얼마? 네, 3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고요. y가 3이니까 대입해서 x값 찾는 건 뭐 1도 아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482번도 비슷한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가 지금 실수 xy니까 선생님 저는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즉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적었어요.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요. 좋아요. 그럼 얘도 반공식,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반공식으로 가니까 얼마? y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니까 얘는 그냥 바로 열게요.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돼서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역시 어때요? 아이고야 얘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얘는 0이 돼서 y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x값도 찾을 수 있겠죠. 자, 어떨까요? 이렇게 풀이를 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까요? 좋아요. 자, 사실 482번 같은 경우는 해줄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현장에서 더 자세한 얘기 비교해서 해줄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